수업할 주제는 맛의 이해와 주방 기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되게 많이 개발이 돼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맛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만큼 좀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이론을 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우리 기본 맛 6가지, 처음 목차로 6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맛에 도움을 주는 맛 4가지, 그 다음에 주방 내에 이제 사용하는 기물 및 특징, 뭐 주방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2회차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맛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맛이라고 하는 6가지랑 그 보조의 맛이라는 4가지 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PPT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거는 맛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각화 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맨 마지막에 그 솔티, 솔트, 짠맛, 단맛, 스위트, 그 다음에 신맛, 샤워, 그 다음에 쓴맛은 비터, 그 다음에 감칠맛, 이렇게 해가지고 딜리셔스 플레이버랑 뭐 이런 맛으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가 5대 맛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5대, 5가지 맛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긴 게 지방의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맛.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6가지 기본 맛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기본 맛이라고 표현하고요. 단짠, 신, 쓴 이렇게 요 맛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맛을 보조한다고 해서 보조의 맛 4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뭐가 있냐면 매운맛, 떫은 맛, 아린 맛, 찬맛, 쿨, 민트, 바카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요 매운맛이 우리는 이제 기본 맛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매운맛은 맛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조적인 그 통증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데 보면은 보통 뭐 여러 가지 맛이 써 있으면은 그냥 매운맛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매운맛이. 그래서 이렇게 기본 맛 위에 보조 맛 4가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맛을 느끼는 것은 혀로만 느끼나요? 혀로? 어떤가요?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오감, 시각, 촉각, 미각, 위감과 후각, 청각, 오감 하나, 둘, 셋, 넷, 5개 플러스 위의 감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맛을 보지 않아도 사진을 통해서 이게 음식 사진 맛있는 걸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저게 맛있을 것 같다. 아니면 화려하고 뭔가 좀 땡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시각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시각을 통해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촉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촉각? 예를 들어 뭐 차가운 죽을 손으로 만진다. 이거 부드럽겠네. 아니면은 뭐 고기를 만졌을 때 익힌 고기도 만졌을 때 먹지 않아도 딱딱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만지면서 손에 집히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촉각. 그 다음에 미각은 우리가 혀로 평가를 하죠. 혀로 평가를 하는데 과거에는 혀의 이런 부위별로 어떤 맛이 다르다고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한 60년대 얘기고, 요즘에 이제 새로운 과학자들이 미래를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각각의 미래에는 조금씩의 어떤 맛을 느끼는 그런 경로가 있더라. 그런데 혀 앞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많고, 혀 옆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아예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양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미각이라고 하고 있고요. 후각은 우리가 이제 코로 느끼는 감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죠? 그 코 막고 눈 가리고 사과랑 양파를 먹으면은 구별을 못한다.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눈하고 그러니까 코의 후각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이제 맡을 수 없는 상태라서 미각만으로 어떤 그 음식의 질감을 느꼈을 때 잘 구별을 못한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맛을 평가할 때는 후각도 한 역할을 하더라.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각은 먹기 전에 어떤 뭐 우리가 와인 글라스를 부딪힌다든가 이런 쨍 하면서 어떤 좀 더 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귀로 평가해서 먹는 거를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표로 다 보여주면서 사람이 맛을 느낀다. 여기서 위의 감각은 이 위에서도 요즘 들어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평가받는데요. 위 안에서도 촉감이나 영양성분, 음식물의 양, 상투와 음식물의 온도, 형태, 크기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인 맛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거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맛 5가지 플러스 하나라고 했죠. 단짠, 신맛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맛은 어떤가요? 짠맛은 요리에서 우리가 풍미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맛이 없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들은 소금의 간을 맞춘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소금은 쓴맛을 최소화하고 단맛의 균형을 이루게 하며 향기가 좋아진다. 요쭉 이제 한번 보시면서 자, 짠맛은 NaCl 염화나트륨에서 온다. 일반적으로 0.6%에서 1% 염소가 음식에서 가장 무난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뭔가요? 요게 영양학에서 이제 표현하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농도는 단체 급식할 때 염독에 놓고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맛이 있어요? 실제로는 간이 안 맞는다고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보다 더 높게 이렇게 측정이 돼야지 사람 맛에 간이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금 우리가 간을 맞추는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의 종류를 한번 몇 가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소금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게 뭔가요? 이 천일염, 그죠? 천일염이 있는데 이 천일염은 어떤 거예요? 바닷물을 말려서 뭘로 말려요?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서 생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그냥 바닷물 말려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천일염이라고 하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한국, 프랑스, 중국 등은 갯벌, 우리 뻘이죠, 뻘. 약간 그 진흙 같은 것들. 그 채로 이제 많이 말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국, 프랑스, 중국은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미네랄. 미네랄. 자, 그리고 호주와 멕시코 등에서는 이 뻘 성분이 없고 그냥 물 그대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약간 밑에 섞여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바닷물 채를 가둬서 그 채로 이제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미네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미생물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고미네랄은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호주나 멕시코는 미네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특징.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바닷물을 그대로 가둬가지고 말린 것들은 천일염이라고 한다. 여기서 요 천일염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푸대로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오래 놔두면은 요 밑에 뭐가 생기나요? 뭐가 생겨요? 간수. 간수. 간수 들어갔죠? 간수. 간수는 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두부. 두부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두부. 두부 만들 어떻게 쓰죠? 두부 만들 때? 콩을 갈아가지고 그냥 곱게 간 거를 가지고 이 간수를 조금 넣고 살짝 끓이면은 콩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서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를 사용해서 두부를 만들어낸다. 천일염. 그래서 오래 좋은 간수는 어떤 거예요? 이거를 오랫동안 매달아 놓은 거예요. 무거운 걸로 눌러가지고 뭐 2년, 3년 빼가지고 그 밑에 이제 떨어진 것들을 간수를 뺀 소금, 좋은 소금, 쓴맛이 납니다. 간수가. 그래서 이 쓴맛을 뺀 소금은 좋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제염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어요. 제제염. 제제염. 제제염은 뭘까요? 제제염은 이 천일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소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아까 바닷물을 그대로 말려가지고 하면은 약간 뭐 불순물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천일염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재결정.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필터를 막 통과를 시킨다든가 입자가 고운 어떤 입자가 아니고 이제 망 같은 것들이 아주 고운 데를 한번 옆으로 싹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걸 말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제요. 훨씬 건강하겠죠. 이런 미네랄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제염이라고 표현하는 거, 또 꽃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번 천일염을 필터링해서 걸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소금이 정제염이라고 있습니다. 정제염. 정제. 왠지 정제했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를 걸러냈다는 느낌이죠. 아까 제제염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을 걸러낸 거지만 이것들은 아예 NaCl 그 염화나트륨이 아닌 것들을 다 그냥 필터링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깨끗하게 만들어낸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바닷물을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제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낸 것들. 요거 보시면은 본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죠? 본소금. 한주 소금에서 본소금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정제염, 정제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소금은 좀 말이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정제염, 정제, 걸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맛소금.
맛소금 있죠, 맛소금. 맛소금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배웠죠? 정제염, 천일염을 공장에서 필터링한 거, 정제한 거를 정제염이라고 하죠. 공장용. 여기에 글루탄산 나트륨이 뭐예요? 조미료. 조미료를 몇 프로 넣어요? 10%. 90%,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반 소금에다가 조미료를 넣은 겁니다. 조미료. 그게 맛소금. 맛이 난다고 해서 제조사도 뭐예요? 미원, 백설 이런 것 정제염에다가 미원을 첨가한 것들. 헷갈리죠? 그게 맛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소금이 또 있어요. 소금 종류가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뿌려서 먹으면 되지. 그런데 생각보다 소금이 많습니다. 그 소금의 종류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암염. 암염은 어떤 거냐면은 자, 암염 예전에 바다였던 곳 육지로 변해서 물이 증발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바다였었는데 지각이 변동되면서 거기에 있는 물이 증발하고 곧 증발하면서 이 바닷물이 약간 돌같이 된 거지. 그래서 소금이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소금 덩어리 같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소금 덩어리 같이. 근데 어떤 거 특징이에요? 미네랄이 없다. 미네랄은 뻘이나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 전체가 그대로 굳은 형태죠.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갯벌 같은 그런 것들을 말려가지고 했을 때 미네랄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지만 요것들은 그대로 뭐 제가 지질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덩어리채로 굳어진 형태의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급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그레이터 강판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 소금을 덩어리를 갖고 와서 긁어서 줍니다. 빡빡빡빡 긁어가지고. 일종의 뭐 맛있어요? 어때요? 소금 맛이요. 음. 오랜 생활 기대를 시켜서 없었다. 바깥에 없어진 거죠. 세계 생산량 60%가 이제 암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암염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또 특이한 소금 중에 하나는 구운 소금. 이렇게 보시면은 구운 소금. 구운 소금은 암염, 그 다음에 또는 천일염을 몇 도예요? 800도 이상 고온에 가열한 후 분쇄, 또 가열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제일 흔한 게 뭘 많이 들어봤어요? 요거 주겸, 주겸, 그죠? 주겸은 뭐예요? 주겸, 주겸, 주겸은 대나무에다가 암염이나 첨이람을 넣고 800도 이상 밑에 보이시죠? 이게 대나무 처음에 놓고 그 다음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800도 이상 요 엄청 고온에다가 가마 기와 태우는 곳에다가 이걸 놓고 이제 태우는 거죠. 그러면서 겉에는 타고 나머지 이 성분들이 이제 같이 태가지고 요 밑에 소금만 이제 덩어리처럼 남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갈아가지고 다시 한번 거꾸로 이렇게 또 다시 놓고 몇 번 태운 소금
이런 것들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들이 구운 소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운 소금을 할 때 여러 가지 초반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여기 보시죠. 낮은 온도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다이옥신이라는 안 좋은 성분이 생긴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구워야 된다는 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막 구워가지고 판매하는 것들은 이제 식품량 안전처에서 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지방 가면은 이런 형태로 죽염을 많이 포함해서 이제 건강소금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기업도 이렇게 보시면은 백설, 청정원, 그 다음에 이건 브랜드가 안 보인다? 신한 소금장인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운 소금도 브랜드화해서 단체 대량 생산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서 자, 우리가 저기 짠맛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할 때 소금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다고 이제 했나요? 한번 보시면은 천일염, 그 다음에 천일염 뭐라 그랬어? 바닷물을 그대로 말리고, 제제염은 뭐라 그랬어요? 불순물을 한번 걸러낸 거, 정제염은 공장에서 필터를 통해서 완전히 정제해서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구운 소금이 있었고, 암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소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프로라고 1% 미만으로 사용해야지 정상적인 맛의 간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 알면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단맛인데, 단맛은 2부에 한번 다시 하고요. 우리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고, 그 퀴즈가 5분간 정도 이제 퀴즈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 정도 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것들의 내용을 토의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